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2살 터울의 딸아이가 있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데 저희 집은 딸이 2명이니 복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신랑이 한 아이만 편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2딸 모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인데 신랑은 둘째 아이를 유독 더 예뻐하는데 그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보니 아이들도 커가면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 차이를 느낀 점이 있다면 신랑이 원래 형제들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한테 많이 뺏기기도 하고 동생에게는 양보를 강요당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둘째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둘째 아이가 서럽지 않도록 잘 챙겨주고 싶다고 했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랑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는 2아이 모두 소중한 아이니까 차별 없이 사랑으로 키우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둘째 아이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신랑의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첫 아이 때보다 둘째 아이 때는 조금 소홀하기 쉬운데 신랑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퇴근 후에 늘 맛있는 과일을 사다 줬고 제가 불편한 게 있을까 더욱 신경을 써주고 특히 아이용품 같은 걸 많이 사왔었어요. 둘째라고 언니가 입던 걸 물려 입으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신랑의 그런 모습들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이면 첫째와 둘째의 선물이나 간식 같은 걸 싸우지 않게 하나씩 사서 줬는데 언젠가부터 둘째 것만 사오기도 하고 첫째 몰래 둘째만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하루 종일 놀다가 오는 날도 있었어요. 당신 왜 둘째만 데리고 오늘 놀고 왔어? 엄마가 첫째 보고 싶대서 집에 두고 둘째랑 잠시 바람 쐬고 온 거지. 나 이런 일이 오늘 하루만 있었던 거 아닌 거 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일부러 첫째를 두고 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맞잖아. 당신이 둘째만 챙기고 하는 거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애들이라고 모르겠어? 애들이 알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둘째가 나를 더 많이 닮아서 정이 가는 걸 어떻게 해? 첫째도 당신 딸이고 우리 아이야. 서운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둘 다한테 잘해주지 마.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말을 해? 당신 때문에 첫째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알아? 그런 건 당신이 챙겨줘야지. 내가 둘째한테 집중하니까 당신은 첫째한테. 그게 편가르기지 뭐야.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의 문제로 싸우기도 하루에 몇 번씩이었고 신랑의 차별로 인해 첫째의 마음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사실 둘째야 아빠가 뭐든 오냐오냐 해주고 하니까 언젠가부터 언니를 무시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언니가 색칠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데 언니의 색연필을 다 부러뜨리고 제가 화를 내니까 아빠한테 조르르 달려가서 제가 혼을 냈다고 이르기도 했고 그래서 색칠놀이를 못하게 돼서 심술이 난 첫째가 둘째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걸 또 아빠가 막아서더라고요. 결국 그날 첫째만 동생한테 양보하지 못했다고 혼이 났고 저는 첫째를 달리고 신랑과 그날 저녁에 또 언쟁을 높여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를 때리려 하는 둘째와 그걸 막으려는 첫째를 보면서 그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신랑의 차별이 마치 저희 집에 선을 그은 것처럼 편이 나눠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신랑은 차별을 줄여보겠다는 약속을 그날 받아냈는데 그동안 신랑이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해서 둘째는 이미 언니를 자기 하녀라도 되는 듯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하녀야. 아니야, 내가 언니야. 너는 언니 아니야. 그냥 하녀야. 아니라고 했잖아. 아빠한테 이르기 전에 조용히 해. 정말 귀를 의심하는 대화였습니다. 둘째가 첫째에게 아빠에게 이럴 거라며 협박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첫째는 부들부들 거리며 애써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둘째가 첫째 발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고 있었고 그걸 보면서 첫째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빠한테 이른다는 말이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빠가 엄마보다 더 무섭다거나 세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둘째 아이를 혼냈고 둘째는 아빠가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아빠가 오니까 쪼르르 가서는 제가 낮에 혼낸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제 자식이지만 순간 정말 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한 소리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둘째가 첫째 아이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걸 보고는 충격도 조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랑이 조심한다고 해도 항상 둘째를 아끼는 게 티가 많이 났어요. 생일 때도 첫째 아이가 생일이 먼저인데 늘 작은 선물을 사주고, 둘째의 생일에는 더 큰 생일 선물이나 비싼 걸 사주기도 했고, 둘째만 데리고 나가서 옷을 사입히기도 했거든요. 계속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자라다 보니 어느샌가 첫째는 신랑을 무시하는 듯 없는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저녁을 해준다고 했고, 저는 그런 딸아이가 기특해서 집에서 음식하는 걸 도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째의 학원이 마치고 데리고 온다고 했던 신랑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길이 막혀서 이제서야 집 앞이라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어쩐 일인지 밥을 통 먹지 않았고, 학원에 다녀와서 배가 고플 둘째도 영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는 길에 밥 먹고 왔냐고 신랑에게 살짝 물어봤더니, 신랑의 둘째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왔대요. 첫째가 며칠 전부터 밥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잠깐을 못 기다리냐고 말을 했더니 그럼 어쩌냐고 합니다. 참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첫째 아이가 문 밖에서 듣게 되었고 신랑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빠는 걔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나는 뭔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못되게 굴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동생한테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양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걔가 나보다 뭘 덜 가졌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빠가 나 모르게 뒤에서 동생한테 용돈도 더 주는 것까지 알고 있어. 그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랬고, 그래서 쟤는 나 언니로도 생각 안 해.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첫째 아이의 울부짖음에 신랑은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했고, 저도 딸아이도 너무 놀라서 벙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에 저와 딸은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은 방을 떠나면서 이러더군요. 이래서 첫째란 것들은 안 돼 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그리고 딸아이는 아빠가 살고 싶지 않다며 차라리 할머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저에게 울면서 빌었고, 저는 그런 딸아이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토닥이고 있는데 뒤에서 둘째가 연병한다고 혼잣말을 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고, 정말 저 역시 지겹고 지글지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랑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종 저에게 손에 들어올린 적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맞을 때도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바보 같았고, 신랑과 함께 지내기에는 큰아이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으니까요. 우리 이혼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없는 애들로 키우자고? 아니, 아빠가 없는 애들이지. 나는 우리 애들 내가 키울 거야. 당신 밑에서는 절대 안 돼. 나갈 거면 곱게 혼자 나갈 것이지 애들은 왜 걸고 넘어져? 당신 바람이라도 났니? 이럴 줄 알았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할게. 그렇게 두 아이를 앉혀두고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아이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오냐오냐 키우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부족함이 뭔지 모르고 아빠를 휘두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저와는 살 수 없다며 언니랑 둘이 살아라 하면서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사실 제가 둘째를 포기한 것도 맞겠네요.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자니 큰아이가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혼자 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딸아이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둘째가 사고를 너무 치고 다닌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둘째가 자꾸 학교에서 다른 애들을 때리고 다녀. 엄마 없는 티가 난다고. 그럼 나한테 보내. 징징거리지 말고. 어떻게 보내냐고. 당신이 돌아오라고. 난 절대 안 가. 당신이 혼도 한번 제대로 안 내고 지 언니 때릴 때도 때리는 편을 드는데 걔가 뭘 보고 자랐을까?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그렇게 신랑의 잘못된 사랑으로 둘째는 계속 엇나갔고 신랑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저에게 둘째마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도 강아지를 키우며 책임감을 갖기라도 한 건지 살뜰히 챙겨주고 저희는 이제서야 제법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둘째가 안정이 된 것 같아 보이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합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저도 다시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아직 두 딸은 사이가 서먹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많이 참고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둘째도 대학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어쩜 이리도 빠른가 싶네요. 커갈수록 자매 의정이 더 돈독해졌을 텐데 어려서부터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자라 첫째도 둘째도 모두 상처만 남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나중에 신랑이 그러더군요. 자신이 저와 재결합하고 싶어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어릴 때부터 첫째 형으로부터 받아온 차별과 상처들로 인해 삐뚤은 마음이 생겼고 이건 계속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누굴 탓해야 하는 건지 그저 상처 없는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만 자라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딸을 키워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